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건강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 건강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은퇴 후의 삶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외로움, 우울증, 심리적 불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께 은퇴 후 마음 건강을 지키는 8가지 비결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간단하지만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하는 이유? 단 한 가지 비결이라도 놓치신다면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기회를 놓칠지도 모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타인과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은퇴 후 마음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습과 문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합니다. 친구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자녀가 더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러움, 질투, 혹은 열등감까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자신에 대한 불만족을 키울 뿐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습관은 행복의 가장 큰 적입니다. 비교는 우리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부정적인 감정만을 남깁니다. 행복은 외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비교 대신 나만의 가치와 목표를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타인과의 비교를 피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이 연습을 꾸준히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더 평안해지고 현재의 삶에 더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가족과 건강히 함께해서 감사하다. 이렇게 소소한 감사도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삶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은 무엇인가요? 남들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나만의 기준에서 나의 행복을 정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고 내가 어떤 점에서 성장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세요. 이는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깨닫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더 건강해졌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거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입니다. 또 다른 팁은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앞서가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들이 얼마나 다른 환경에서 출발했는지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떠올려 보세요.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의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속도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처럼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 소셜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SNS는 특히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친구들이 자랑하는 여행 사진, 성공적인 자녀 이야기 등을 볼 때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루에 SNS 사용하는 시간을 제한하거나 대신 책을 읽거나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으로 시간을 채워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강점만 보고 자신의 약점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고유한 재능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어.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같은 말들을 스스로에게 반복해보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타인과의 비교를 멈추고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자기관리하기입니다. 은퇴 후 삶에서 자기관리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경제적,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핵심입니다. 경제적 관리, 은퇴 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재정 계획이 중요합니다. 매달 필요한 지출과 저축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에 맞게 지출을 관리하세요. 무리한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것에만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소한 낭비를 줄이면 예상치 못한 비용에 대비할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신체적 건강은 모든 것의 기본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요가 등은 신체를 단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근력 운동도 잊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근육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벼운 덤벨을 활용한 운동이나 체중을 이용한 운동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단도 필수입니다. 건강한 식단은 에너지를 높이고 만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사회적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은퇴 후에는 사회적 고립감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동네 커뮤니티 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온라인에서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 가입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활력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관리의 핵심은 지속성입니다. 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작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보는 작은 행동들이 쌓여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자신을 위해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미래는 지금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입니다. 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사실 나이는 새로운 도전을 위한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할 최고의 시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 뒤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과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을 시도해보세요. 예를 들어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는 등 도전은 크든 작든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실패는 단순히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의미일 뿐, 그 자체로 배움의 기회입니다. 작은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원을 가꾸다가 식물이 잘 자라지 않더라도 다음번에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결국 성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기 위해 목표를 작게 설정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0분씩 글을 쓰거나 한 달에 한 권의 책을 읽는 식으로 시작해 보세요. 작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이루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길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세요. 어떤 나이에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요즘 활발히 활동하는 시니어 크리에이터들도 처음에는 작은 도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도전을 멈추지 않고 실패를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세요. 실패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디딤돌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도움을 미루지 않기입니다. 은퇴 후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곤 합니다. 하지만 주변의 지원과 조언은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임을 기억하세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있을 때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불편함을 방치하다 보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자신의 건강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음의 어려움 또한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은퇴 후의 외로움이나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런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거나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지역 커뮤니티나 동호회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제도가 존재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제공하는 복지 서비스나 재정 상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세요.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도움 요청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더 나은 관계를 맺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고 나아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이런 상호작용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그 용기는 곧 변화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을 극복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그 작은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5번째,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에 속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말을 듣거나 스스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나이는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전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세상과 더 깊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걱정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부터 악기를 연주하거나 기술을 익히는 것까지 모든 도전은 처음엔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자신감도 생길 것입니다. 예를 들어 70대에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엔 선 하나 긋는 것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하게 되는 과정에서 큰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처럼 새로운 것은 시작 자체가 큰 도전이지만 그 안에서 발견하는 자신만의 즐거움과 배움은 나이를 초월한 기쁨을 선사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한 번 새로운 요리를 해보거나 하루 15분씩 글쓰기를 연습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해 보세요. 이러한 작은 목표들은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도전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속도로 배우고 성장합니다. 따라서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자신이 몰랐던 가능성을 발견하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은 우리의 사회적 관계를 넓혀줍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커뮤니티에서 열리는 취미 활동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속지 않고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며 삶의 도전은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부터 늦었다는 말을 버리고 자신만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한 걸음이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6번째,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야 한다. 친절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은퇴 후에는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친절은 단순히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혜택을 줍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친절한 행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며 심지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친절을 실천하는 첫걸음은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길을 묻는 사람에게 친절히 답하거나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사소한 행동도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쌓여 더 큰 관계와 유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친절한 행동은 자신감을 높이고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은퇴 후에는 더 넓은 범위에서 친절을 실천할 기회가 생깁니다.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에 참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활동에 참여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역 복지관에서 책을 읽어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환경정화 활동에 동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을 넘어 보람을 느끼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친절은 단지 행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태도와 말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을 토로할 때 진심, 어린 공감과 경청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친절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친절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온전한 친절을 베풀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존중하며 충분한 휴식과 자기 관리를 통해 내면의 여유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친절이 의무감이 아닌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친절은 그 자체로도 보람찬 일이지만 종종 예상치 못한 보답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그 행동은 연쇄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절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친절을 전하는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친절의 가치는 더욱 빛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작은 친절도 모이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가까운 사람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손길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의 친절은 누군가의 인생에 깊은 인상을 남길 것입니다. 7번째는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야 한다. 호기심은 우리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세계로 이끄는 문을 열어줍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전에 하지 못했던 일들을 탐구하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인생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호기심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지적인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마음 건강과 전반적인 행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호기심을 일상에 불어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주변에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태도를 가져보세요. 가까운 공원의 낯선 산책로를 걸어보거나 새로운 요리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호기심은 깨어나고 삶의 활력을 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학습을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온라인 강의나 지역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통해 언어, 기술, 예술 등 관심 있는 분야를 탐구해보세요. 배우는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특히 새로운 환경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회적 연결감을 높이고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호기심은 또한 건강한 도전을 이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인기 있는 디지털 기기나 소셜미디어를 배워보는 것은 현대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도전은 단지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더 나아가 자신만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기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시도해보는 데서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호기심은 대단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기쁨에서 더 쉽게 시작됩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새로운 취미로는 무엇을 시작할까? 이런 작은 질문들이 우리의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풍요롭게 산다는 것은 단지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호기심은 세상과 자신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삶의 모든 순간을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복을 넘어 자신의 삶에 더 큰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호기심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세요. 오늘부터라도 작은 호기심을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하루를 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과 자주 만나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우리의 삶을 가장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소중한 관계를 더욱 강화할 기회가 많아지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자주 놓치곤 했던 것들을 되찾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과의 만남은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심리적 안정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런 관계를 다시 재조명하고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정기적인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예를 들어 주말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정하거나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작은 이벤트를 열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시간들은 단순히 추억을 쌓는 것을 넘어 서로의 마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친구들과의 만남도 잊지 마세요.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은 과거를 추억하며 웃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씩 함께 차를 마시거나 산책을 하며 소소한 일상을 공유해 보세요. 이런 활동은 외로움을 줄이고 사회적 연결감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나아가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동호회에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예를 들어 독서 모임, 요리, 교실 또는 정기적인 운동 모임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은퇴 후에도 활력을 느끼게 하고 일상의 의미를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적으로 안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통해 소식을 나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쌓여 큰 유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또한 서로에게 솔직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보다 질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진심이 담긴 소통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주 만나는가 보다 만나서
얼마나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동안 서로에게 집중하고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깊은 만족감을 더해줍니다. 오늘부터라도 가까운 이들에게 먼저 연락해보세요. 작은 대화나 만남이 큰 기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순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8가지 비결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언입니다. 이제는 행동할 시간입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한 가지를 선택하고 지금 바로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만드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